나의 21년간 치열한 흙수저 인생. 우리 엄마에게 이 멍이 뭐냐고 물어보면 엄만 눈이 퉁퉁 부은 채 넘어진 거라며 나를 보담아 주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밤에 역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살짝 열고 보니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 내가 놀라서 울면서 아빠를 붙잡은 채로 엄마 죽이지 말라고 무릎을 꿇으니 엄마가 울면서 아빠가 선물로 준 거라고 말하며 상황은 진정됐다. 계속되는 생활비 미지급과 폭력에 결국 내가 초3 때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혼 소송 결과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역시 아빠는 주지 않았다. 생활비 지급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집도 더 좁은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갔고 집에 먹을거리란 없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밥에 케첩을 말아 먹었고 단 것을 먹고 싶을 때는 설탕을 꺼내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다. 어느 날 엄마가 새로운 아저씨를 소개해 주었다. 바로 새아빠이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 웃음도 많고 친절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새아빠와 같이 살게 되고 초5 때 집도 이사를 갔다. 하지만 새아빠는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름과 여자를 가까이 했고 화가 나면 엄마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졌다. 내가 새아빠에게 항의를 하자 새아빠는 주먹으로 나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순간 어지러워서 쓰러졌었다. 그렇게 가정 불화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먹지 못한 탓에 마르고 키 작은 나는 학교에서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뜯겼다. 아빠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말하니 무시당했고 엄마에게 말하니 강해지자고 할 뿐이었다. 참다 못해 선생님에게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왜 너한테서 돈을 뺏었는지 알아? 네가 걔 호구라서 그래. 라며 나를 비웃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했다. 왜냐면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놀래야 놀 수가 없었다. 그렇게 1학년 2학기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평균 성적은 50점 아래였고 등수는 200등이었다. 최악의 성적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난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겠구나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난생 처음으로 문제집을 사달라고 했다.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은 몰랐다. 단지 했다. 이 시궁창 같은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했다. 2학년 때 나의 성적이 반에서 5등을 했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선생님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다. 그 당시 나는 의지할 사람이라곤 솔직히 담임 선생님과 엄마뿐이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나의 사정을 말하고 선생님은 많이 나를 보담아 주었다. 그렇게 의욕이 붙은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나는 중3 때 반에서 3등을 했다. 하지만 점점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다. 반 1, 2등은 학원을 3개 이상이나 다니지만 나는 집에서 독학을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에는 일주일마다 대개 한두 번은 새아빠가 욕을 하며 난리쳤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입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입 문제집을 보며 밤이 새도록 공부했다. 그렇게 나는 고입 180점 만점에 166점, 고등학교 신입생 중 1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와는 달랐다. 바로 학종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은 반에서 2, 3등을 했지만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대회를 준비하거나 같은 복잡한 입시제도 하에 대입을 준비하기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정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솔직히 알고 있었다. 정시가 특히 지방에서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것만이 가장 쉽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공부만 하면 됐으니 말이다. 그렇게 고1 2학기 때부터 시작한 정시 공부. 비록 반에서 2등이었지만 그래봤자 2등급 중반. 학평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권 대학은 힘든 점수였다. 그렇게 고2가 되고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다. 지속되는 가정 불화와 성적 하락. 결국 나는 잠시 공부라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공부를 안 하니 역시 성적은 급락했다. 정시라서 내신 준비를 안 한 나는 5등급대 성적을 받았다. 게다가 학평 성적도 3등급대였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고3이 되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만 인강을 들을 돈이 없어서 독학했다. 역시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점점 우울해지는 나는 공부하러 가는 길에 새아빠가 여자와 어깨동무하며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단지 울 뿐이었다. 새아빠는 나에게 다가와 단지 친구라고 했지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일렀다. 공부의 의욕은 더욱 사라지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우울증은 심해졌다. 그렇게 수능을 치고 나의 등급이 나왔다. 국어 4, 수학 4, 영어 3, 과학 3.5. 정말 초라한 성적이었다. 전북대 가장 낮은 과에 썼지만 역시 탈락했고 괜히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며 가족 간 사이도 안 좋아졌다. 어느 날 밤 아빠가 술에 취해 집에 오자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전업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북대도 떨어졌냐? 그러면서 비웃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다. 솔직히 새아빠도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고 공부하거나 책을 읽은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단지 노가다 뛰는 사람일 뿐이었다. 물론 그걸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에 나는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나 생각했다. 결국 대학에다 탈락한 나는 재수라는 선택지밖에 없었다. 재수학원은 꿈에도 못 꿨다. 독서실을 끊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도 20살이 되어서 알바를 할 수 있었다. 주말 야간 편의점 알바로 인강비와 식비를 모았다. 다행히 엄마가 독서실비는 내준다고 해서 재수를 할 수가 있었다. 왜 독서실에서 했냐고? 이 집안 환경에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5월까지 주말에는 알바, 평일에는 공부하며 치열하게 살았다. 야간 알바 중에도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나 인강을 들었다. 손님들과 사장님이 나를 보고 음식이나 과자 같은 것을 많이 사다 주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는 알바를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했다. 단 한 번도 독서실에 빠지지 않았다. 항상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며 매일 이런 생각을 했다. 이번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꼭 공부해서 이 가난을 탈출하자. 라고. 그렇게 수능날이 다가오고 성적표를 받았다. 평백 89였다. 비록 엄청나게 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정도로 매우 만족했다. 이번에도 대학에 떨어지면 안 되니 최대한 안정권으로 썼다. 충남대, 세종대, 아주대였다. 다행히 모두 붙었고 엄마가 울면서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가 새아빠에게도 말하자 그냥 끄덕거렸지만 그 후로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아주대 공대를 갔고 등록금과 생활비는 알바를 하며 충당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도 알바를 마치고 여기에다가 이 글을 쓰며 대학 방학을 보내고 있다. 난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단지 나는 돈에 끌려다니며
살고 싶지 않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이겨냈고 이겨낼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가난은 해가 되기도 하지만 면역력을 갖게 한다. 라고.